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 주택담보금리. 이제 담보금리에는 변동형하고 고정형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면 은행에서 추천하는 게 뭐냐면 고정형이야.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추세거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형을 추천하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집을 살 때는 고정형을 하지 마시고 변동형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그죠? 이 금리가 하향 추세로 가니까 일단 금리 인상을 이제 거의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자산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돼요. 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하다. 기준금리는 아직도 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번 더 올릴 거고, 미국도 한 번은 무조건 올린다고 그러고, 그 뒤로도 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까?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 확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자, 그러나 알아야 미래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재테크라는 것은 결국 재테크 투자라는 것은 결국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기준이 뭐예요? 금리야, 금리.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야. 빠져나와서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간 거야. 그게 1%대 금리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자, 1%대 금리에서는 자기 돈만 나온 게 아니야.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집을 투자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250%가 올라간 거야. 2.5배가 올라가서 버블을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다 가수요와 그리고 대출을 50% 60% 받아서 지금의 집값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고금리로 한 뭐 4% 5% 이상만 계속하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리의 이 변화를 면밀히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시작된 시점이 2021년 8월부터야. 자, 8월부터인데 대출금리가 사실상 그 통화 긴축 시작 당시, 그러니까 2021년 8월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뭐 체감은 잘 안 오는데 이게 이제 우대금리까지 적용해서 최하단을 적용했을 때 이야기니까. 자, 어쨌든 2021년 8월 자, 긴축 시작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근 은행 대출금의 이자율의 하락 속도가 이 시장 논리만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누구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그러냐면 은행채 5년물에 은행채가 모든 어떤 지표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게 은행채잖아. 그걸 가지고 빌려온 그 기준금리를 은행채 금리를 가지고 거기다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대출금리를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 거 아니야. 근데 은행채 지표금리의 낙폭을 윗돈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대출금리가. 이게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 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KB, 국민신한하나, 우리은행 이 주담대 변동형 금리가 현재 하단이 4.18, 상단이 6.6.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하단이 0.74가 내려갔어. 0.74가 내려갔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자,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자, 고정형 금리는 이미 3%대인데 이 고정금리의 그 은행채 5년물 기준으로 보니까 하단이 3.64. 그죠? 고정금리가 더 싸잖아, 변동보다. 그리고 상단이 5.8. 그러니까 차라리 이 고정형 금리 하단 3.6을 받을 수 있으면 3.6으로 받는 것도 괜찮아요. 3년짜리를 받으면 되니까 3년 후에 금리가 또 떨어졌다고 하면 그때 변동금리로 바꾸면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고정금리도 3%대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2021년 8월로 돌아갔다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채 1년물 기준으로
연 4.6에서 6% 정도.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한 달 보름 사이 하단이 0.74. 그죠? 은행채 1년물 금리 하락이 마이너스 0.4. 그죠? 은행채 1년물 금리 하락보다 신용대출 금리 하락이 더 커졌다라는 거야. 자, 이거 뭐예요? 요즘 유행이 뭐냐면 이 대출을 갚는 게 유행이잖아.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대출을 갚아버려요. 돈을 빌려도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쌓이는 거야.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가야 은행에 이자 수익을 얻는데 대출을 해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 정작 대출할 사람, 대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안 나오고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출을 안 하고 빚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주택담보대출도 금리도 그래도 그렇고 신용대출 금리도 그렇고. 그리고 은행에 돈이 쌓이고 있는 거야. 이게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는 거야.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상가를 사면서 한 6% 예를 들어 한 3%대 받았던 것 같은데 거의 6%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갚아야지. 돈 생기는 대로 갚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은행은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돈은 쌓여가는 거지. 모든 은행이 그럴 거란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같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신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킹 파산 사태 이후에 이제 긴축은 그만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속사정은 아니야. 그죠? 속사정은 아니야. 속사정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돈을 안 갖다 쓰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실리콘밸리 뱅킹 이후에 오히려 더 대출을 꺼려하는 거지. 그죠? 오히려 대출을 꺼려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꺼려하고 오히려 빚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는 거야 지금.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자, 기준금리, 이 코픽스는 기준금리잖아요, 뭐든. 자,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3.56포인트를 기록했다. 코픽스 금리는 올라갔다니까. 자, 그런데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야, 이상한 현상. 자, 이상한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은행의 예전에 대출금리가 오르니까 지표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것은 실제 은행의 대출금리가 지표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것은 연초부터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돈잔치 비난 문매를 맞아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0.3포인트 안팎 수준으로 가상금리를 스스로 낮췄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것도 아니야. 자, 이것도 아니에요. 낮춰봤자 0.3인데, 그죠? 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기준금리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오히려 특례론보다도 더 내려갔어. 그죠? 하단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 3월 말 기준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에 한 4조 6천억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들었었거든요.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었었는데 자, 3월 들어서 집이 많이 떨어졌고 금리는 내려갔고 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더라는 거야. 4조 6천억 정도. 자, 전세는 안 늘었다는 거야. 전세자금 대출이 2월에 이어 3월에도 2조 원 이상 오히려 감소했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세를 안 받고 전세 대출 안 받고 집을 샀단 얘기지.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집을 사더라는 거야. 자, 뭐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럽겠죠. 이거 금리는 내려가고 아직 긴축 기조거든요. 자,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이런 비판을 시장에 돈을 푸는 거 아니냐. 유동성은 당신들이 또 푸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오겠죠. 자꾸 금리가 떨어지고 자꾸 사람들이 집을 사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거든. 많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가는 폭등하잖아. 그죠? 물가는 폭등하고 설탕값은 폭등하는데 당신들 여기서 또 돈을 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한국은행이 욕을 먹는 거거든. 정말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또 물가 폭등이 일어나는 거야.
자, 우리는 그럼 커피를 6,000원에 사 먹어야 되고 점심값으로 15,000원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민들 작살 나는 거지. 자영업자들 작살 나는 거야. 점심값 15,000원 되는 순간 그냥 자영업자들은